그날 밤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 강남 그랜드에서 내 뺨에 스친 아버지의 손바닥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 피맛이 입안에 번지던 그 순간 33살의 김지은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 아니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지? 가족은 내가 굴복할 거라 생각했어? 내가 세운 한옥홈이라는 전통 가구 핸드메이드 회사, 내 인생의 전부를 팔아 동생 민호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라고. 그들은 틀렸어. 그 후 일어난 일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야. 내 삶 전체를 뒤집어버린 깊은 상처와 복수의 여정이었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처럼 보였어. 아버지 김상우는 대기업 임원으로, 어머니 이미숙은 전업주부로 나와 28살 동생 민호를 키웠지. 가족은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이라고 믿었어. 서로의 등을 지켜준다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 나는 늘 믿음직한 큰딸이었지. 성공했지만 과소평가당하는 안정적인 존재. 민호는 황금 같은 막내 아들, 매력적인 몽상가로 큰 아이디어와 더 큰 실패를 반복했어. 지은아, 내 동생처럼 진짜 위험을 감수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버지가 늘 그렇게 말했지. 내가 회사를 아무것도 없이 세워 16시간씩 일할 때 민호는 반쯤 구상된 사업에서 또 다른 사업으로 옮겨 다녔어. 착취는 작게 시작됐어. 3년 전 민호가 앱 개발에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냥 빌려주는 거야, 누나. 성공하면 2배로 갚을게 열정 가득한 눈빛으로 약속했어. 그 앱은 날아오르지 않았고 돈도 돌아오지 않았어. 추석 저녁에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어머니가 고기 너머로 나를 노려봤지. 가족인데, 지은아. 그렇게 째째하게 굴지 마. 그 후 압박이 커졌어. 3천만 원, 5,000만 원씩. 매번 같은 죄책감 유발, 감정적 조종. 내 동생이 너를 지지할 텐데 왜 너는 못해? 민호가 나를 실질적으로 도운 적은 없었는데도. 2022년 3월 요청이 폭발했어. 민호의 새 테크 벤처, 기업가 네트워킹 소셜 플랫폼에 2억 5천만 원의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고. 부모님은 집에서 가족 회의를 소집했어. 우리가 생각해봤어. 아버지가 시작했지. 임원다운 목소리로. 한옥홈을 팔 때가 됐다고 봐에 나는 커피를 들다 말고 숨이 막혔어. 뭐라고요? 작년 베닝턴 벤처스에서 12억을 제안했잖아. 어머니가 끼어들었어. 그 돈이면 민호 도와주고 내 자신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 내 인생의 작품을 해체하는 걸 그렇게 캐주얼하게 말하는 게 충격이었어. 그냥 가구 장사잖아. 누나, 민호가 손을 휘저으며 덧붙였어. 나는 분노로 떨며 그 자리를 나왔지만 결의는 단단했어. 전화가 늘었고 문자도 쏟아졌어. 가족 모임은 개입의 장이 됐지. 거의 연락 안 하던 친척들이 갑자기 내 사업 결정에 의견을 내밀었어. 내가 고집 피우는 거야. 부모님의 단골 멘트. 가족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건데, 하지만 나는 알았어. 민호의 성공이 가족의 성공이라는 뜻이야. 내 건 수단일 뿐. 결정적 순간은 2023년 6월 5일이었어. 부모님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윌로우브룩에서 가족 만찬을 주최했어. 20명의 친척이 모였지, 사촌 수진도 포함해서. 그녀는 늘 나에게 친절한 기업 변호사였어. 민호가 아버지 옆 테이블 머리에 앉은 걸 보고 이상함을 느꼈어야 했어. 메인 코스 후에 매복이 시작됐어. 모두 주목. 아버지가 잔을 두드리며 발표했어. 민호 회사의 대형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어. 하지만 이달 말까지 초기 자금을 확보해야 해. 나를 똑바로 보며.
지은이가 한옥홈을 팔아 도와주기로 했어. 테이블이 민호에 대한 축하로 터졌어. 이모가 내 손을 토닥였어. 참 착하구나.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할머니는 나에게 전통 공예를 가르쳐 주신 분, 한옥홈의 영감. 그녀의 유언은 내가 영원히 지속될 무언가를 세우라는 거였어. 아니요. 처음엔 조용히, 소란이 멈추지 않자 크게 말했어. 테이블이 고요해졌어. 나는 회사 팔기로 동의한 적 없어요. 팔지도 않을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 지은아, 이건 이미 논의됐어. 가족을 창피하게 하지 마. 논의라뇨. 요구하고 가정할 뿐이었죠. 제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민호가 끼어들었어. 이건 내 일만이 아니야, 누나. 내 기회야. 지금 안 도우면 어떻게 해?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 충분히 도왔어, 민호. 내 회사 믿어. 지킬 거야. 그 다음 일은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아버지가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 내 앞으로 왔어. 그리고 경고 없이 내 얼굴을 세게 때렸어. 찰싹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렸어. 입술이 찢어져 피가 고였어. 이 배은망덕한 년아, 아버지가 속삭이듯. 우리가 내게 해준 게 얼만데 레스토랑이 죽은 듯 조용해졌어. 웨이터들이 멈췄어. 어머니는 접시만 내려다봤어. 민호는 충격받은 척했어. 사촌 수진이 먼저 반응했지. 일어나 나와 아버지 사이에 섰어. 아버지, 그만하세요. 단호하게. 지은아, 가자. 멍하게 그녀를 따라 주차장으로 나왔어. 피가 턱을 타고 흰 블라우스를 물들였어. 뺨이 욱신거렸지만 내면에 불타는 게 있었어. 명확함, 분노, 결의가 한데 섞인. 고소해야 해. 수진이 내 차 앞에서 말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어. 더 나은 계획이 있어. 집으로 운전하며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 내 위치를 알았어야지. 지은아, 처음으로 내 위치를 진짜 이해했어. 가족의 발판이 아니야. 은행도 아니야. 민호의 희생양도 아니야. 가족이 모르는 게 있었어. 내가 수년간 숨겨온 거, 한옥홈은 그냥 생존하는 게 아니야. 상상 이상으로 번창했어. 그들이 무시한 그냥 가구 장사가 연매출 10억 원에 달하는 31억 원 규모 기업이 됐어. 특허받은 독특한 한옥 스타일 벽장식 디자인으로 로열티가 연 7,500만 원 들어오고 서울의 새 고급 레스토랑에 묵묵히 투자해 잘 돌아가고 투자 포트폴리오가 20억 원 넘었어. 이 성공을 숨긴 이유는 알았어. 알면 일어나는 일, 민호가 더 필요할 거야. 민호의 꿈이 더 중요할 거야. 민호, 민호, 민호. 다음 날 아침, 목적 의식으로 깨어났어. 입술이 부었지만 결의는 강철 같았어. 세 통의 전화를 했어? 수진에게, 사설 탐정 박소연에게, 서울 최고 로펌 휘트필드 법률 그룹에게. 다음 2달 동안 사례를 세밀하게 쌓았어. 소연이 감정 조종과 재정 착취 증거를 모았어. 아버지와 민호의 공격적인 문자 스크린샷, 판매 압박 전략 이메일, 심지어 윌로우브룩 직원 증인들. 수진의 법률 지도로 중지 명령서, 감정 학대와 사기 시도 소송 서류, 가족을 충격줄 재정 공개를 준비했어. 타이밍이 완벽해야 했어. 2023년 8월 12일, 민호의 약혼 파티 날, 그의 여자친구 은지와 함께 서울의 해밀턴 플라자에서 온 친척과 은지의 부유한 친척, 민호 스타트업 잠재 투자자들이 모일 거야. 부모님은 사과하지 않으면 오지 말라고 했어. 사과할 거야. 그들이 기대한 방식이 아니지만. 오후 8시,
페어몬트 호텔 크리스탈 볼룸에 도착했어. 변신했어. 수줍은 지은은 사라졌어. 500만 원 드레스에 완벽 메이크업으로 아버지 손자국을 가렸어. 방이 조용해졌어. 어머니가 달려와 패닉으로. 여기 왜 왔어? 말했잖아. 민호에게 선물 주러 왔어요. 그게 원하신 거잖아요. 대답하기 전에 무대로 갔어. 민호와 은지의 슬라이드 쇼가 돌고 있었어. 노트북 연결하고 마이크 들었어. 모르는 분 계시면 저는 김지은, 민호 누나예요. 제 기여를 반복해서 물으시던데 첫 슬라이드, 행복한 가족 사진. 가족은 제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다음 슬라이드, 레스토랑 후 아버지 문자. 회사 팔아 동생 도와라. 안 그러면 가족에서 끝이야. 헉소리가 퍼졌어. 3주 전 아버지가 레스토랑에서 증인들 앞에서 제 얼굴을 때렸어요. 회사 팔기 거부해서 다음 타임스탬프된 멍든 얼굴 사진. 이건 고립된 사건이 아니에요. 수년간 감정재정 학대의 절정 어머니가 무대로 오려 했지만 수진 부부가 막았어. 아버지는 창백, 민호는 토할 듯 가족이 모르는 건 다음 슬라이드, 한옥홈 재무제표. 이 회사가 상상 이상 가치예요. 작년 매출 10억 원 가까이, 특허, 부동산 투자, 성공 사업 파트너십 민호를 봤어. 민호야, 내 스타트업 10배 투자할 수 있었어. 안 한 이유는 사업 계획이 근본적으로 결함투성이야. 새 독립 컨설턴트가 확인했어. 보고서 슬라이드. 돈 던지는 건 도움 아니야. 부모님처럼 내게 관대함을 부추길 뿐 우방이 고요. 은지 아버지, 유명 서울 사업가, 재무 보고서를 흥미롭게 봤어.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지만. 순환을 끊으러요. 오늘부터 가족과 재정적 관계 끊어요. 학대 대응법적 문서와 중지 명령, 수진이 부모님과 민호에게 봉투 나눴어. 추가로, 계속. 미래 김씨 아이들을 위한 가족 신탁 설립했어요. 민호 내 아이 포함, 교육과 의료 위해. 빚진 게 아니라 독성 패턴 반복 방지 위해 아버지가 목소리를 찾았어. 이건 터무니없어. 공개적으로 가족 모욕이야? 아니요, 아버지. 공개적으로 날 때린 게 모욕이에요. 모두가 누구와 거래하는지 알게 할 뿐 완벽 타이밍에 문 열리고 서울경찰서 형사 이재민과 경관 둘이 들어왔어. 김상호 씨, 서울에서 접수된 폭행 신고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혼란이 터지자 나는 빠져나갔어. 하지만 은지 아버지가 팔 잡았어. 민호가 작주 회사 피치했어요. 이제 왜 가족 포트폴리오에 내가 안 언급됐는지 알겠네. 한옥홈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명함 주며. 기꺼이요. 함씨, 하지만 민호와 달리 투자자 안 찾아요. 제 회사는 잘 돌아가요. 후유증은 예상 이상이었어. 아버지는 그날 체포되지 않았지만 공개 굴욕이 벌이었지. 폭행 혐의로 결국 기소됐고 사회봉사와 분노관리 수업 받았어. 김상호, 전 존경받던 임원. 민호 스타트업은 시작도 전에 무너졌어. 파티 스캔들 후 투자자 없었어. 특히 내 문서가 사업계획 과장 조작 드러내자. 은지는 결혼 무기한 연기 후 완전 파혼했어. 민호의 매력적 가면이 압박에 무너지자. 가장 놀라운 건 어머니. 파티 2주 후 이혼 소송, 화해 불가능한 차이로 나에게 전화, 사과 아니고 재정 도움 요청. 너는 늘 책임감 있었잖아. 모든 걸 용서받듯. 정중히 거절했어. 친척은 예상대로 분열됐어. 일부는 나와 연 끊었어. 다른 일부는 새 존경으로 연락,
비슷한 조종 이야기 공유. 아버지 여동생, 고모가 공개지지. 상호는 늘 민호 편에 했어. 지은이가 자신 지키는 게 맞아. 한옥홈 사업은 아이러니하게 북이야기 퍼지자 가족 압박에 맞선 여성 기업가 스토리가 고객 공감. 운영 확대, 두 생산시설 열고 창의 사업 여성 멘토링 프로그램 런칭. 파티 3개월 후 민호 이메일. 이번엔 요구 조종 아니고 커피 만나자. 서울 다운타운 공공카페 선택. 그는 더 이상 자신만만 황금 소년 아니었어. 디자이너 옷 대신 평범 옷 매력 사라짐. 전자랜드에서 일해. 휴대폰 부서 어색 인사 후 고개 끄덕이며 기다렸어. 불가피한 부탁. 안 왔어. 내가 당연히 당했어. 커피 보며. 아버지가 누나 너무 세게 밀어붙이는 거 알았지만 나 이득이라 내버려뒀어. 심지어 장려했어. 눈 마주치며. 미안해, 지은아. 내 삶 무너져서가 아니라 너 상처 준 것 때문에.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사과가 예상 밖. 말해줘서 고마워. 조심스레. 돈이나 직장 요구 아니야. 그냥 망설이며. 과학 프로젝트 도와주던 누나가 그리워. 내가 철없을 때도. 용서 기대 안에 그냥 대화할 수 있으면 그를 관찰했어. 옛민호, 조종자 흔적 찾았지만 새 거 봤어. 겸손, 진짜 후회. 약속 못해. 하지만 시작이야. 1시간 진짜 대화. 어른으로 처음. 그의 치료 세션. 부모와 자기 권리 의식 직면한 힘든 진실. 한옥홈 확장 계획 조금 공유. 세부는 모호하게. 습관은 쉽게 안 죽어. 6개월 후 또 큰 변화. 한옥홈 본사를 부산으로 옮겼어. 사업 이유와 서울 가족 드라마 거리두기. 바다 보이는 아름다운 한옥 스타일 집 사서 선룸의 디자인 스튜디오. 부산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윤준호 만났어. 윤리적 테크 투자자, 기업가 관점 신선. 가족과 달리 안정성장과 지속 모델 감탄. 모든 사업이 유니콘 될 필요 없어. 데이트 몇 주 후 저녁. 때론 거북이가 토끼 이겨. 악명 높은 파티 대치 1주년. 서울서 작은 패키지. 안수제 팔찌와 어머니 쪽지. 내가 틀렸어. 나 자신 고치고 있어? 언젠가 용서할 수 있기를. 팔찌 보석함에. 입을 준비 안 됐지만 버리긴 싫어. 용서는 단일 결정 아니야. 과정, 고통스러울 만큼 느린. 민호와는 조심스런 연락 유지. 전자랜드 부서장 승진, 밤 수업으로 경영학. 대화 표면적이지만 예의 바름. 깨진 신뢰는 재건의 시간, 재건 가능하다면? 아버지는 사과 안에 소문의 제주로 이사, 20살 어린 여자와 데이트. 변호사 통해 폭행 언급 공개 제거 요청. 명예훼손은의 변호사 답, 아니요. 그 단순 단어, 1년 전 폭력 유발한, 이제 내 재건 권력 무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착취에 아니요. 죄책감에 아니요. 내 꿈 희생에 아니요. 저녁 부산 스튜디오에 서서 일몰이 바다를 금빛 분홍으로 물들이는 걸 봤어. 얼마나 왔는지 반성. 서울 거리는 마일로, 감정 거리는 측정 불가. 핸드폰 진동, 준호 문자. 오늘 저녁. 장인 협동체 소식 있어. 미소 지으며 답. 내 어떤 단어는 아니오만큼 강력. 새 시작에 네오 건강관계에 내 방식으로 내 이야기 쓰기에 내 가족이 그냥 가구라 무시한 회사. 이 제30명 고용. 가치 50억 원 가까이. 과소평가된 누나는 통제 시도에서 더 강해졌어. 수년간 밟힌 발판이 그녀 성공 기반됐어. 그들 게 아니야. 배신 생존 아니야. 승리로 바꿨어.
그게 가장 달콤한 복수일 거야.